이 친구들은 이 수학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수학을 대하는 태도만 바뀌면 정말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 내 주변에 있는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얘는 수학이 좀 떨어지네. 반복, 다시 해가 아니라 혹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못한다라고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수학을 잘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뭔지, 어떤 부분이 약해서 수학을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분명히 머리 나쁘지 않고 애가 생각을 잘해. 그런데 이상하게 수학을 못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는 문과형이야, 얘는 그냥 수학을 잘 못하고 영어 국어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이상하게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세 가지 유형을 제가 파악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의외인데 너무 착한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수학을 자기 혼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수학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기가 힘든 과목이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자 지금부터 40분 동안 생각해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내용을 설명해주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식으로 보통의 수업이 흘러가는 게 일수입니다. 그런데 착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고지식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학이란 과목은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면서 성적이나 실력이 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세요. 학원들도 그렇고요.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으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가 질문을 해줘야지 문제를 풀어주거나 알려주는 학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착한 아이들은 어떻죠? 착한 아이들은 의외로 질문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거 정도는 혼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애들 때문에 선생님이 바쁜 것 같은데 내가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수업 시간에도 애들은 다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내가 질문을 하면 수업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이 알려준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수업을 따라간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형을 풀면 유형 문제에서 다뤄줬던 그대로 문제를 또 푸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수학을 못하는데 얘기해보면 수학을 잘 못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일단 두 가지를 고쳐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틀릴까봐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 말고 다른 게 더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내고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으면 넘어가고 안 맞으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이 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대로 해도 된다 라는 거를 좀 인지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계산할 때 틀릴까봐 걱정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한 3번 정도 풀게 하면서 이번에는 계산을 더 간단하게 해야 돼. 더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더 생략할 수 있어. 거봐 또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해주는 습관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기한 거 말고 네가 더 붙일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챌린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게 이 수학에서 원래 요구하는 그런 역량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 물어봐도 되는구나. 내 방식대로 풀어봐도 되는 거구나. 틀려도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도와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가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도 5가지가 있다는 영상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창성, 정교성, 유창성, 그리고 사고의 개방성과 추상성이에요. 이 중에서 유창성하고 사고의 개방성이 수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창의성의 하위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내가 만나지 않은 문제를 접할 때 독창성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문제를 막 풀어줘요. 그러고 나서 자 풀어봐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문제를 이렇게 쫙 풀어줬어요.
A-라는 문제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A에서 이렇게 풀었으니까 A-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B로 가가지고 혼자만의 생각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환경을 조사해보면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미술을 했거나 뭐 예술을 했거나 이런 친구들 의외로 많이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이를 분석해보니까 얘가 독창성을 가지고 수학을 푼다. 그래서 얘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건 혹시 짐작이 가는 이유가 있으시냐라고 해보면 우리 사실 누가 미술을 했다. 뭐 누가 음악을 했다. 이런 친구들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좀 있고 어제도 한 명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또 알고 보니까 또 부모님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셨다. 아빠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셨었다. 그래서 자기는 수학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특히 한국에서는 수학 감이 없다, 수학을 못한다, 이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내리는 처방은 항상 모든 문제에서 패턴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특히 수열 문제나 연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애들한테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목인데 너한테는 아니야. 너한테는 어떤 과목이냐면 패턴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목이 너한테는 수학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 말이 100% 딱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쪽에 있는 사고방식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너한테는 오른손이 이쪽인데 너는 수학을 하려면 왼손을 써야 돼. 근데 왼손을 쓰는 건 많이 쓰면 늘어. 그런데 네가 수학을 할 때 계속 오른손을 쓰려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안 쓰고 가능하면 수학을 할 때는 왼손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또 문제를 풀거나 어떤 생각에 접근할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도 알려주고 그 방식들이 의미하는 바도 알려주고 너가 한 방법과 비교하도록 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그냥 수학을 못한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뭐 수학에 대한 감이 없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아이가 완전히 새로운 생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답이 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이 박힌 거냐면 수학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과목이고 나는 그거를 딱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사로잡힌 친구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말했던 친구들하고 정반대에 있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죠. 이런 친구들 또 잘하는 표현이 뭐냐면 저 예전에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 제가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공식을 까먹은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되게 안 나오거나 문제 푸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는 수학과 이 친구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받아야 되는 질문이 되게 명확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데? 라는 거를 계속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약간 미안하지만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좀 집요하게 파고 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3a 더하기 5a가 8a래요. 자, 왜 3a 더하기 5a가 8a인데?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문자가 있고 숫자가 앞에 곱해져 있을 때는 숫자끼리 더하고 문자는 그대로 써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뭐지? 약간 이런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자 그러면 3a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런 친구들 대답을 해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그럼 5a는 무슨 뜻이야?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그러면 자 3a 더하기 5a는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 3a 더하기 5a는 a를 3번 더하고 a를 5번 더한다. 그럼 a 몇 번 더했어? 총 8번 더했어요. 너가 지금 뭐 한 거야? 3a 더하기 5a는 8a라는 거를 설명한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런 친구들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게 없이 3a 더하기 5a는 8a야. 됐지? 이해했지? 넘어가자. 나중에 보니까 문제 잘 풀어요.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예전에 어떻게 풀었지는 네가 앞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네가 전혀 수학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를 저는 늘 강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부류의 친구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너무 착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 두 번째는 독창성만 발휘하고 기존에 배운 것들을 유추해서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답이 뭔데요? 라고 수학은 정해진 대로 풀어야 된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아이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 수학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수학을 대하는 태도만 바뀌면 정말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 내 주변에 있는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얘는 수학이 좀 떨어지네. 반복, 다시 해가 아니라 혹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